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이 믿고 추진했던 아프리카 1대1로 사업 끝나가는 상황. 시진핑 자충수의 자국 반도체 산업이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경제회랑의 요충지로 아프리카가 꼽히면서 아프리카 곳곳에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가행하며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2000년 첫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을 연 이후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 투자한 금액만 무려 1,480억 달러, 약 166조 7,220억 원에 달하는데요. 올 초에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첫 방문지로 택한 곳이 아프리카였을 정도로 현재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에 도로 건물 등을 짓는 데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저 광케이블, 통신망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땐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먼저 백신을 제공한 것도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백신은 생화학 무기로도 쓰이니 정부 입장에서 반군 제거도 되고 좋죠. 특히 르완다는 중국이 추진하는 나이로비 몬바사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핵심 내륙 지역이어서 그동안 중국 정부가 상당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 12일 시진핑은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과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하면서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정치인들의 속사정과는 다르게 르완다 현지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인 고용주가 르완다 현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유출되면서 반중 정서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르완다 서부 루트시로주에서 발생했는데 중국 르완다 1대1로 사업의 일환인 철도 건설 현장에서 한 중국 관리인이 현지 직원을 기둥에 묶은 채 채찍질을 하는 비인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 동영상이 온라인에 등장한 직후 시민들의 반발에 르완다 정부는 중국 고용주를 즉각 체포한 상태입니다. 영상을 본 각국 아프리카인들은 중국 고용주들의 악덕 행위가 르완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모든 아프리카 내 지역에서 만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케냐의 한 광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케냐 현지 중간 관리 직원이 아침 조회 시간에 광부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도중 중국인 관리자가 왜 내 명령을 듣지 않냐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였고 케냐 현지 직원이 이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책자를 쳐버렸습니다. 이에 케냐 현지 직원은 폭발하여 미드킥을 날렸고 당황한 중국 관리자는 그의 얍삽한 기지를 적극 활용하여 긴 철근을 들고 와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황이 역전되는 듯하였지만 결국 케냐산 디프론트 킥을 한 방 더 맞고 중국인이 쓰러지면서 정의 구현되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나마 친중 성향을 보여왔던 아프리카에서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들끓으면서 이제 전 세계는 반중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외치더니 정말 왕따가 되어가고 있는 중국인데요. 솔로몬 제도에서도 친중 행보를 보이는 중앙정부에 반발하는 지역의 시민들이 총리 사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28일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솔로몬 제도의 수도 호니아라에서 친중 코인 타고 있는 머네시 소가바레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사당과 도심 건물 상당수가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이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이 불에 타 3명의 중국인이 착해졌고요. 호주와 뉴질랜드 등 소가바레 총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급히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이들이 사회 기반 시설을 보호하면서 다소나마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르완다와 솔로몬 제도에서 일어나는 반중 시위에 중국 정부는 현재 별다른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적은 이들 국가에서 일어나는 반중 정서가 중국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 인구 280만의 유럽 서구 리투아니아의 반중 행보는 중국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외교부에서도 연일 리투아니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시진핑이 시들짝 놀래며 리투아니아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리투아니아가 갖고 있는 레이저 초정밀 기술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8일 리투아니아는 자국 수도 빌뉴스에 외교 공간인 대만 대표처를 공식 개관했습니다. 대만 대표처가 설치된 곳은 리투아니아가 유럽 국가 중 유일합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중국은 대만이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리투아니아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사안에 대놓고 대만 편에 선 것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에서는 대만 대표부를 타이베이 대표처 등으로 우애히 호칭하지만 리투아니아는 중국 조가를 시전하면서 대만을 중국과 별개인 국가로 아예 인정한 것이죠. 이에 중국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리투아니아 대만 대표처 설립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히고 잘못된 길로 더 멀리 가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리투아니아는 친미 국가이자 미국을 위해 맹렬하게 지저대는 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는데요.
이런 걸 보고 수학의 천재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죠. 답이 없다. 중국의 보복성 강공에도 리투아니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이 웅장해지게 하는데요. 29일에는 아예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 의원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만났습니다. 이들은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5월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정책을 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이 리투아니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답없는 중국의 멈춰를 외치고 있는 리투아니아는 최근 중국과 중동 유럽 국가 간의 17대1 경제협력체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어 9월에는 샤오미 등 중국 업체의 스마트폰에 검열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며 중국 스마트폰을 버리라고 정부 차원에서 권고했습니다. 유엔 내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곳도 리투아니아죠. 이런 과감한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은 리투아니아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차세대 반도체 제조 설비의 필수적인 레이저 초정밀 기술인데요. 정밀 레이저 기술 분야에서 리투아니아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대만 IT 정보지 테크타이완은 리투아니아가 TSMC의 미래키를 쥐고 있다고 하였죠. 특히 피코초 레이저 분광기에 관한 한 리투아니아는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레이저 생산량의 80%가 국제시장에 수출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2천만 유로에 달합니다. 리투아니아 레이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 독일 순으로 독일이 12.6%, 미국이 15.8%, 그리고 중국이 31.6%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리투아니아의 반중 행보는 뼈아플 수밖에 없겠죠. 믿을 건 해외 기술밖에 없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더 큰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리투아니아의 한 고위 공무원은 우리의 대중국 투자액에 비해 중국이 우리에게 투자한 규모는 10분의 1에 그친다고 설명하면서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중국과 마찰을 빚어도 자국 경제에 파급하는 악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중국을 손절해도 대만을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큰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보유한 대만과 경제 협력의 여지가 커 리투아니아 언론은 이미 25억에서 30억 유로, 약 3조 4천억에서 약 4조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리투아니아의 레이저 기술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실리콘 광학을 전문 분야로 하는 리투아니아의 대표적인 반도체 광자 기업인 블로리스 반도체와 레이저 기술 연구소인 물리기술센터 산하 레이저 기술부는 앞으로 대만과의 협력을 중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만은 최근 중국 투자 또는 기술 협력 허가 방법 조항의 추가 예정을 예고하면서 반도체 패널에 대해 앞으로는 중국 개인이나 법인, 단체, 기타 기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현행 사후보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중국 반도체 수출에 새로운 제한을 두기도 하였죠. 현재 전 세계에서는 중국의 호감을 표하는 국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반중 정서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한 유튜버가 퓨리서치 평판 조사를 기반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 탑10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10위는 터키, 9위는 말레이시아, 8위는 몽골, 7위는 한국, 6위는 일본, 5위는 미국, 4위는 대만, 3위는 필리핀, 2위는 베트남, 1위는 인도였습니다. 영상 속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나라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2021 브라질이 사랑하는 10개의 나라들. 필리핀 사람으로서 이 리스트는 아주 정확해 보인다. 대만이 1위일 줄 알았는데 인도가 1위라니. 아무튼 진실이야. 필리핀 섬을 훔치는 중국은 베트남에게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대만에게 존경을, 인도로부터. 중국을 혐오하는 나라들아, 인도가 항상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마. 이처럼 세계는 지금 중국과 기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나마 중국이라 까는 것이 아니라 까고 보니 중국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국가들도 이제는 중국이라 그냥 까고 본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한국인이기 때문이고 중국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전세계 국가들이 반중 정서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놀랄 것도 없다. 사람이 벌레를 소름 끼쳐 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